네. 네, 어제 보면서 저는 문득 작년 9월, 10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또 반도체에 또 집중되고 외국인이 또 집중적으로 사고 어제 외국인이 1조 2천억인가 넘게 샀던데요. 네. 뭐 전일 마이크론이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좀 약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8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20조까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게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4분기에 앞으로겠죠. 앞으로겠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했다 아니면 시장이 뭐 4,400 넘었다라는 분석 보고서나 아니면은 뭐 기사 언론 보도에서 단 한 글자도 그 포함이 안 된 단어가 뭐냐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이크론이었었어요. 마이크론이 뭐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동반 상승했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흐름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HBM이 어떻고 지금 디램각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가장 중요한 게 궁금한 게 마이크론이 꺾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수 있을 것이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는. 네. 오늘 조정을 살짝 받았고. 근데 살짝 받았죠. 네. 네. 마이크론이 꺾일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은 과거에는 100% 마이크론이 먼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은 반반 정도 느낌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본 바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마이크론이 사실은 HBM이든 레거시든 간에 시장 점유율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게 많이 3위잖아요. 나죠. 네. 근데 주가도 그렇고 실적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먼저 부각되는 거죠. 늘 선행적인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약간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 시장과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네. 오히려 얘네들이 한국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좀 제 가치를 못 받는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론이 떨어지더라도 물론 좀 영향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어제 사실은 저는 크게 봤던 게 좀 늦게 보긴 했는데 그 기사를 빅테크들한테 니네 우리 메모리 가져가려면 70%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아. 뭐 이 얘기했다라는 게 더 세지 않았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약간 걔네들이 갑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문득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이크론 새벽에 조금 떨어진 게 시가는 높게 잡혔는데 종가는 좀 약간 네. 1% 정도.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살짝 마이너스더라고요. 오늘 오르면 뭐 그야말로 이제 인정이죠. 인정. 그렇죠. 네. 네. 보시죠. 국민연금 하반기에 반도체 이 하반기라는 건 작년 하반기입니다. 네. SK 스퀘어 네, 이걸 첫 차 부품주 번째 담았다. 이슈를 좀 삼아봤는데요. 국민연금이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 5배 일학일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업종이나 종목군들은 대부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사고 있던 종목군들은 다 좋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어떤 거를 늘리고 있고 어떤 걸 줄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연금 따라가기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자,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여러 MOU들이 체결이 된 내용들이 뭐 나왔습니다. 문화 콘텐츠 교류 단계적 확대. 이게 이제 한한령 점지적 해제 의미다 이건가 보죠? 어제 그 청와대 쪽에서 비서실장인가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한한령과 관련돼서 물론 한한령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가장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SM 같은 경우는 어제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어제 엔터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예,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이제 시장은 좀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5개 이슈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어제 이제 이걸 준비를 좀 하면서 CES 특집을 한번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제 기업별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5개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출전을 했으니까
그것만 준비하더라도 이게 한 1시간은 잡아야지 이제 그 뭐 일정이랑 다 뭐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15분으로 줄여야죠.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이 소개를 못 해드릴 게 많아갖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제 아무튼 시장에서 이제 올라온 것도 이슈긴 합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좀 해프닝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제 좀 느낌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한령에 이게 너무 좀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펀더멘탈이 이렇게 나쁜 거는 아닌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BTS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 한한령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4대 기획사들은 사실 큰 영향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덱스터 그렇죠. 같이 오히려 이 특수 효과하는 쪽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긴 네. 합니다. 드라마 제작이나 네. 진짜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 뭐 블랙핑크가 중국 안 간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매출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딴 데서 좀 아닙니다. 난리가 나니까. 예, 어쨌든 약간 시장에서는 그렇게 한한령과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결부지어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한국의 정유주가 수요. 일단 오늘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사태 발생한 이후에 에너지주들은 상당히 강세입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 주가 네. 오늘도 5% 올랐고요. 내용은 일단 미국이 사실 미국이 지금 원유 수입 캐나다가 가장 크거든요. 캐나다 가장 크고 이제 중동 쪽에서는 한 5%에서 이제 많았을 때 8% 정도까지 이제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저가로 원유를 공급을 받으면 이제 중동이 거기서 밀려나고 미국 시장에서 많지는 않지만 밀려나고 그걸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리면서 한국 정유사들이 어떤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가격적인 결정력을 갖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정유 가격이 떨어져서 정제 마진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유 가격과 제품 가격의 이제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도 정제 마진이 올라갈 때가 있고 원유 그럼요. 가격이 내려가도 정제 마진이 올라갈 때가 올라갈 있습니다. 때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품 가격,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잘 버텨줄 때 이제 정제 마진이 늘어나는데 원유 가격이 떨어질 때 제품 가격도 떨어집니다. 무조건. 근데 그러니까요. 이 떨어지는 속도가 원유 가격은 훅 떨어지는데 이 제품 가격은 천천히 떨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정제 마진이 유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때도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 제품 가격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어떤 이제 기사긴 한데 사실 이렇게 좀 약간 단기적인 어떤 그 근시안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유주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정제 마진이 커져야 되는 건데 높아져야 되는 건데 정제 마진이 높아지려면 유가는 떨어지고 수요는 많아서 그렇죠. 정제 정제 마진에 그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연 이 정유 쪽에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네. 그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정유주 뭐 지금 아주 난리야 뭐 휘발유 뭐 그다음에 뭐 등유 뭐 경유 막 필요해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유가 떨어진다고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그거는 좀 너무 어거지적인 접근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본도 개미는 국장보다 미장. 원래 사실 원조예요, 일본이. 와타나베 부인이 그거잖아요. 네, 일본이 이제 소액 투자 세금을 굉장히 좀 깎아주는 정책이 좀 있었고, 올해 이제 작년 말까지 전체 어떤 뭐 부분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달까지만 봤을 때는 일본 개인 투자가 25년도에 한 35조 원 정도를 우리나라 돈으로 매도를 했고 미국장 사는 거는 한 60조 원 정도는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일본도 이 개인 투자자 때문이 아니냐라는 어떤 뭐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사실 저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너네 성악개미 하지 마.
뭐 하면 막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 결국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수익이 단 1%포인트로 더 난다고 그러면 글로 가죠. 일본도 사실 작년에 시장 전체적인 지수로만 보면 미국보다도 더 훨씬 좋았죠. 위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의 이 우상향이라는 이게 정말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들어가 보죠. 네, 뭐 약간 뭐 진부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국민연금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지분 공시가 하게 되는데 늘어난 기업들 그다음에 줄어난 기업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한 건데요. 일단 뭐 숫자적으로 뭐 위쪽은 좀 증가를 된 기업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그다음 밑에는 감소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SK스퀘어가 많이 늘진 않았죠. 그래도 8% 지분 공시 일단 늘어났고, 근데 삼성전기도 소폭 좀 1% 정도 늘어났고, 이노텍, ISC, 그다음에 테스, PSK, 그다음에 뭐 만도가 특히 좀 좋았고, 현대위아도 괜찮았죠.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고, 이쪽에 이제 뭐 화장품 위주로 지금 현재 콜마, 코스맥스, 그다음에 밑에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쪽. 네, 신재생 쪽, 풍력 쪽 이게 좀 약간 감소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안 좋았고, 특히 화장품 쪽은 시차는 좀 약간 나긴 합니다만은 국민연금이 팔기 시작하면서 주도적으로 굉장히 반등을 거의 안 주고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의 종목군들은 뭐 국민연금이 사는 한은 조정을 줘도 계속적으로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이제 상단에 좀 위치를 해 있습니다. 화장품은 참 펀더멘털이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화장품까지 지금 기회가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다른 섹터들 뭐 반도체나 네. 뭐 로봇이나 뭐 바이오나 이쪽이 워낙 좋으니까 굳이 이런 거죠. 네,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이죠. 화장품이 나 좀 봐줘. 다 실적 그렇게 안 나쁘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잠깐만 기다려봐. 나 반도체 좀 먼저 좀 보고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실적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 정도 떨어질 정도의 실적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세부적으로 SK 이제 스퀘어부터 볼까요?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기관이 받으면서 이제 SK 스퀘어, 근데 하이닉스가 올라갔는데 사실 국민연금인데 사실 국민연금만 우리가 정보를 딱 찾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기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트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11월 달서부터 굉장히 차익 실현 좀 많이 했고,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간 부분은 기관이 받아서 좀 올라간 부분이죠. 그러게요. 차익 실현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도 올라가는 거 보면 어디서 딴 데서 그게 이제 다른 기관이라는 얘기잖아요. 샀다 이런 얘기죠. 이거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이거를 그냥 전체 기관으로 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대형주가 기관이 사서 쭉 올라가는데 기관이 계속 토탈로 사는 것 같은데 주가는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 기관 안에서도 뭐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아니면 증권금융이나 원래 주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 전체로 보면 안 되고요. 과연 기관 중에서도 어떤 주체가 그 종목에 대한 그 주력으로 어떤 그 시세를 결정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올라갈 때는 뭐 네. 그 기관이 그러니까 지난 8, 9월 달에 주가 막 올라갈 때는 연기금이 주포였다고 해도 뭐 과언이 네, 아닌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자, 다음 종목 보죠. 다음 장은 LG 이노텍.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는 뭐 똑같다고 연기금이 사면서 그냥 주가가 네. 그냥 최근에 확실히 연기금이 파니까 주가 떨어지네요. 고점까지 거의 일치를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뭐 연기금의 매수 매도가 LG이노텍의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 전체의 수급을 주가 보는 게 아니라 연기금 그 안에서 이제 기관의 안에서 주체별로 이제 나눠져서 발표가 되니까 연기금을 보는 게 가장 LG이노텍의 어떤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참고를 가장 할 만한 게 기관 전체 수급이 아니라 연기금의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투자,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뭐 기관들 기타 구성- 법인 뭐 이렇게 예, 있고, 네. 기타 법인가 있는데 보험 이렇게. 네. 보험도 있고 어디가 제일 주가랑 이 매칭이 될까? 이게 다 종목마다 다르다고 봐야 되나? 지금은 뭐 두말의 여지 없이 증권이 가장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힘이 제일 셉니다. 지금은 투시는 힘이 빠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융 투자라고 나옵니다. 주가와 이 기관 수급과의 연관성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투자자분들께서 이 매칭 그 상관성으로 봤을 때는 증권,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뭐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연기금은 정말 롱텀 투자에서는 무조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군은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금융 투자 쪽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관 전체에서는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단기 투자할 때는 금융 투자 이게 증권사라는 네, 네, 거죠. 이쪽에 흐름을 좀 잘 따라가시면 좋고 중장기 투자와 관련해서 연기금을 좀 잘 보시면 이게 투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는 코스맥스를 좀 네, 볼까요?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팔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이제 약간 시차가 있는데 연기금은 좀 먼저 팔았습니다. 먼저 그러네요. 팔았고 그 다음에 꺾이기 시작하면서 연기금은 뭐 살 때도 꾸준히 사지만 팔 때도 꾸준히 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혹은 바닥 잡고 매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일부러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연금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좀 횡보하다가 한 중간쯤 되니까 쫙 올라갔는데 연금은 이제 그 사이에 먼저 좀 빠졌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나서 고점을 찍고 화장품주 코스맥스가 이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유 이게 참 이게 공교롭게도 딱 보니까 딱 7월 말 8월 정도네요. 고점 찍은 게. 그때부터 계속 화장품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오늘 관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 오늘 좀 개별주 성격의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DI 파워. 네. 이 유압 실린더. 중장비 이제 진성 TC는 밑에 이제 무한 궤도를 만드는 그렇죠. 기업이고 네. 이 DI 파워는 이 중장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로봇으로 치면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압 실린더로 이제 중장비들은 이제 전동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압 실린더로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압 실린더 국내 1위 기업이죠. 사실 인프라코어도 거의 100% DI 파워 거를 씁니다. 일단 그 DI 파워의 고객사 매출 비중을 보면 인프라코어 이제 T렉스는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이 고소 높은 데를 작업할 때 굉장히 높게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T렉스고 T렉스가 이 DI 파워의 두 번째 정도의 매출 비중이고 이제 히다치는 전 세계 최상위에 있는 건설기계 회사 중에 하나죠. 캐터필러 좀 밑에 있는 투자 포인트는 중국 시장 좀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캐터필러 지금 펄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3분기까지 누적 실적 보면 매출이 지금 4천억이 넘었고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 시총이 1,538억입니다. 와, 이건 정말 가치주네요.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많으냐? 부채 비율도 20% 정도 내외밖에 안 돼요. 너무 이 회사가 상장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네, 오래됐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도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을까요? 이쪽 계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진성 TC와 함께. 글쎄요, 진성 TC는 뭐 재건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많이 주가가 변동성이 꽤 큰데. 근데 최근에 말고 과거에 DI 파워를 로봇 테마에 한번 엮인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이런 진성 TC가 만드는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태권부에 만들 정도의 크기 아니면 사실 쓸 곳은 없긴 한데 일단 뭐 그건 참고만 보시면 되고 차트가 굉장히 좋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수급이 지금 외국기관 수급은 다 좋네요.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최근에 좀 고점 돌파하려는 흐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최근에 또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또 이 합병이나 여러 가지 또 실적도 좋기 때문에 DI 파워도 한번
차트도 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고 있고 글쎄요. 관심 있게 좀 너무 저평가 딥 밸류 종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꾸준히 한번 모아가는 전략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완전히 거의 뭐 가치주 개념이네요. 예, 시장에서 좀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을 때 이런 종목들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